일하는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빠도 기업도 함께해요. 모두가 행복해지자.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보고 나의 하루는 언젠가 엄마라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가장 빛나던 그때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잊고 있던 나. 이제 나를 찾기 위해 끝없이 올라갑니다. 나와 같은, 너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공감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이끌어주는 사람들, 서로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빛날 수 있게 응원합니다. 2020 행복한 내일, 행복한 새일. 안녕하세요. 광역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센터장 조영미입니다. 오늘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윙크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 여성의 약 55%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이전만큼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들을 찾도록 해주는 곳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여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일을 그만두었지만 나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찾으신 분들, 이런 생생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일을 찾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주관하는 윙크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ECCI의 안윤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터의 환경과 일하는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또한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창업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윙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생생한 경험과 당부의 말씀까지 솔직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곳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오늘 행사를 함께해 주실 24명의 시민 대표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줌으로 참석해 주신 24명의 온라인 관객분들 반갑습니다. 줌 채팅창을 통해 패널들의 이야기에 공감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서 끝까지 윙크 토크 콘서트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패널분들 개인 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차 직장인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맘 윤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활발하게 강사로 활동 중인 송연희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정말로 찐 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플레이스 스타트업 대표 박민나입니다.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온라인 에듀테크 분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광역세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성인입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긴 했지만 저 역시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성인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행사명이 윙크 토크 콘서트인데 이 윙크가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시는데요. 윙크란 우먼의 W, 워크의 W와 링크의 INK를 이제 조합해서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다라는 의미로 여성가족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약자입니다. 네. 그럼 토크에 앞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희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다양한 생활 사건, 예를 들면 임신, 출산, 육아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사건으로 고용이 중단된 여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직업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취업 이후에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5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은 자치구별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이 27개의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일센터는 앞서 제가 지금 설명한 취업 지원 관련된 종합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현재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여성들이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았는지 경력 개발이라던가 직장 고충의 문제, 노무 문제 등을 상담을 하고 컨설팅 해주는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이제 여성 고용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직장 문화를 가족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이라든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이라던가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으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이제 토크 콘서트도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업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옆에 계신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먼저 윤미란 선생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16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 의류회사에서 법인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단체복 등 기업의 유니폼을 수주해서 생산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희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자유학년제 강사인데요.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자기가 잘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의 주제를 선택해서 학점과 상관없이 수업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3구에 걸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드를 기반으로 진로 탐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민아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스타트업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새내기 대표입니다. 저 건축 설계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간 교육, 놀이에 관련한 AR 앱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도 뭐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 뭐 서울시 여기 여성능력개발원,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뭐 성균관대 캠퍼스 타운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지금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네요. 네. 네. 한 분은 직장인, 한 분은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은 창업 여성이시네요. 각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성의 일하는 모습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스마트워크가 대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윤미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미 올 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미팅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래처 직원들도 같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온라인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에 출근하거나 거래처 직원들을 대면하는 미팅을 하고 있어요. 회사 방역 지침상 50% 임직원들만 출근을 하는데 그것을 권장하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워킹맘들을 우선으로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현희 선생님은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실까요? 네. 저는 프리랜서 강사여서요. 업무 준비는 이제 집에서 하고 있고요.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집에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다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거의 똑같이 진행하고 다만 교실 여건이나 아니면 교무실 환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민나 선생님의 요즘 근무는 어떨까요?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아이 돌봄의 이유로 사무실 출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가 장점도 있겠지만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윤미란 선생님의 애로사항과 또 극복 내용을 들어볼까요? 저는 재택근무의 장점이 참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강남까지 왕복 100km를 자차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워크 도입 이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세이브돼서 그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는 데 시간을 쏟거나 집안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리고 출퇴근할 때 아무래도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옷 갈아입는 시간들이 참 많이 소요되는데 집에서 일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은 소요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시간적인 세이브가 참 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알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데 집에서 같이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떤 선생님하고 지금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직장 생활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애로사항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엄마가 재택근무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휴가인지 알고 엄마가 일을 하고 있지만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또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화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더 엄마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동네에 저는 은평 성모병원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막내를 어린이집에 저는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큰아이가 저를 도와서 동생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또 식사와 또 학습 지도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애가 고생이 많고요. 사실 이제 저는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 제가 잘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부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에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또 체크를 하고서 제가 열심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새 아이들을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제가 애들에게 맨날 우스갯소리로 자 거리를 두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감시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라 라고 얘기해서 저희 5호 감시대라고 북한처럼 예, 그런 그런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에 두 분만큼 노련하게 지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이가 4살이라서 아직 조금 어린데 이제 기관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껏 보내지는 못하고 시간을 조금 줄여서 보내고는 있는데요. 업무 마감이 이제 있으면은 집에서 아이한테는 TV 키즈 채널을 켜주고 저는 옆에서 노트북 켜고 일을 하는 게 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 다들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날은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그래서 다음 날에는 좀 업무량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희 팀장님, 재택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택근무는 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근무 형태는 아니죠.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제 도래하면서 대기업이라던가 IT 기업에서 하나의 근무 형태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대유행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업무 기준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 재택근무가 확산되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보면 여성의 어떤 경력 단절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생활 균형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용 중단 예방 등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근무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돌봄에 있어서의 주책임자가 여전히 여자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이라던가 뭐 음식, 관광, 숙박, 도매 이런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또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 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들을 풀어나갈 경력 단절 예방 사업 저희 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윤미란 선생님께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오피스 출근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제 바이오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9시에 이제 딱 업무를 시작하고 12시에는 점심시간으로 딱 지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업무 문의가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빠르게 피드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업무와 가정생활을 최대한 분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 잠잤던 복장에서 이제 바꿔서 이제 출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은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이 저만의 노하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족들이 그런 면에서 더 가까워지기도 하겠고 도와주시기도 할 텐데요. 요즘 가족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일단은 가족들도 이런 상황이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 구분이 잘 명확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휴가인 줄 알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 온라인 미팅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음성 들어가게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막 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점심 식사 준비했다고 밥 먹으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서로 익숙해져서 이제 그 시간만큼은 존중해주고 또 이제 일과 또 가정 생활을 딱 분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회사에서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송현희 선생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업무 시간을 좀 스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또 등원을 못하고 낮에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에 대한 이제 영상을 녹화나 녹음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 셋이서 아주 다정하게 싸우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부지런해지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새벽 4시, 뭐 어제는 새벽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이제 새벽에 온전하게 강의 준비와 좀 녹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면 제가 또 밥 챙겨주고 평소처럼 온라인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제가 할 일 하러 나가고 좀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이렇게 바쁘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죠. 예,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고 예,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박민아 선생님은 또 바쁜 생활을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앞에서 두 분 패널께서 뭐 업무 패턴도 이렇게 맞추시고 새벽 시간도 활용하시고 이제 뭐 가사 일을 이렇게 분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잘 분리가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노하우들 한번 좀 잘 적용해서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생활의 변화들도 많은데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윤미란 선생님은 한 직장에서 16년 동안 일하시면서 롱런을 하셨는데요. 그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기보다는 좋은 회사를 만났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팀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워크가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고, 얼마 전부터는 저희 회사는 직급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직 조직이었다면 수평적인 조직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이런 변화들이 여성으로서 제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워킹맘 편견을 조금 버리고 싶어서, 엄마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맨 얼굴로 머리 질끈 묶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워킹맘들은 늘 그렇다는 인식을 조금 바뀌고 싶어서 출근하기 전에 조금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갔다가 화장하고 머리하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서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신랑과 좀 스케줄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제가 그렇게 밖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가족들하고 뭐 남편과 아이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생각되긴 한데, 워킹맘으로서는 많이 각자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또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개인의 노력도 또 활력 있는 삶도 보기가 좋은데요.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송현희 선생님께서는 자유학년제 강사로서 활동 중인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강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전에도 온라인 강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작년까지는 저도 이제 다른 강사분들처럼 대면 수업만 하는 강의만 했었고요. 저 2020년도에 1학기 수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3월에 수업하기로 한 계약한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서 4월 21일부터 좀 수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큰 결심을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소했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학기 때는 이제 4월부터 두 학교의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첫 수업인 4월 21일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의 그 날짜였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두 학교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같은 툴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너무 두려움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매뉴얼을 또 안내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도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학교에서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제가 1차 시에 수업할 내용들을 강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영상 녹화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수업을 실시했을 때 너무나 떨려서 그날은 새벽 4시간이라 거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혹시 이것도 잘못 올라간 건 아닐런지 뭐 그러면서 애들이 이건 어떻게 잘 볼 수 있을런지 제가 제 수업을 다시 들어봤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수업들이 다 잘 진행이 됐었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첫 수업에 대해서 좀 잘 진행된 것이 이제 나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용기를 얻게 됐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스킬을 점점 익히면서 이제 실력도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로 이학습터나 줌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학교에서는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기기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이 수업에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1학기의 두 학교는 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에듀위드라고 하는 걸 고요. 실시간 수업으로는 웹엑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웹엑스는 줌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한데 소회의실 기능만 지금 없고요.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제 강의에 적용하신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인기 있는 자유학년제 강사가 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송혜인 선생님께서 온라인 강의 준비 과정과 여러 플랫폼의 설명까지 해주셔서 온라인의 전환을 위해 준비 중인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인 팀장님, 송혜인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프리랜서 강사의 현실은 이와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송현인 선생님은 지금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현인 선생님처럼 일의 방식이 갑자기 이제 바뀌거나 다행히 잘 적응을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업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또 처해 있고요. 또 그와 더 나가면 또 기본적인 생계 문제라던가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다들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현민 선생님은 다행히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이제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 나눠주셨고 저희에게 또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대면으로 해오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직무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지금 느껴졌고요. 또 이를 신속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업무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아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싶어요. 여성들이 요즘 세일센터에서 목공이나 가죽공예 등 수업을 들으시고 강사나 체험형 공방 등의 소자본 창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앞서 AR 앱 출시를 눈앞에 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출산 전에는 건축 설계 디자인을 이제 오래 했어요. 이쪽 일이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여성의 직장 생활 수명이 길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뭐 많이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결심이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일을 모색해서 보다 길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제 어쨌든 전문 영역이었던 건축과 4차 산업 분야인 AR을 결합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즘 4차 산업 분야로 뭐 VR, AR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VR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AR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포켓몬고 게임 떠올리시면 많이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제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얹혀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법인데요. 사실 이런 기술이 게임에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에듀테크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이면 사실 AR, VR 활용한 이제 교육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AR 앱으로 이렇게 뭐 공룡이나 동물이 이렇게 구현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AR은 스토리텔링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더 담으면 훨씬 풍부한 콘텐츠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전달해보고자 AR을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R이 가상의 공간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고 건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공간의 가치를 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많이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 이제 공간이라는 게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있다는 걸 좀 전하고 싶어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만 지루한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AR을 좀 결합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국에는 비대면 분야가 이제 선호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VR, AR이 그래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AR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이수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준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우리 선생님 또 수업을 하시니까 한 번쯤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주를 통해서 진행하긴 했지만 파트너사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AR에 대한 지식은 필요할 텐데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요즘 VR, AR 교육 프로그램이나 양성 과정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뭐 꼭 AR 분야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초기 사업에 안전하게 안착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죠. 일정에 쫓기거나 기한이 있는 업무들이 발생할 텐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어려웠고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어려웠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런칭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작 자체가 제법 무모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좋은 파트너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다음 달에 AR 패키지를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어려웠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이만큼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민나 선생님도 새롭게 떠오르는 AR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투자해서 직무 능력 개발에 힘쓰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들이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기회와 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전문 기술을 가진 여성분들이 박민아 씨와 같은 온라인 창업을 꿈꾸실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업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조력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별도의 사무 공간이 없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또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세일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2017년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두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창업 지원 관련된 기관과 함께 연결해 드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더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 세일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팀장님의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정보의 도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란 씨 직장맘으로서 직장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부탁 말씀 드릴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지나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문서 작성, 그다음에 디지털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 항상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워킹맘이라서 아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나의 환경들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그런 워킹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현희 선생님, 기존에 강사 일을 하시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일자리가 없다, 뭐 강의가 없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 같은 이제 자유학년제 강사를 채용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의 마을 강사 공모 사업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강사 공모가 10월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마을 강사로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는 건데요. 컨텐츠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수업 후기를 반영해서 컨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하는 것이 즐겁지 못하다면 수업받는 학생들도 아마 즐겁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전의 시작을 하고 계신 박민아 선생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는데요. 사실 저는 가족들 간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이를 한 번 혼내고 두 번, 세 번 혼내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노하우를 통해서 저도 좀 이제 활용을 해보고요. 저 스스로 더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일하고 또 사람들 간의 적정한 거리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재택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뵐 거고요. 온라인 교육을 통한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무엇보다 저 2주 뒤에 이제 10월 19일에 괜찮은 거죠? 10월 19일에 와디즈에서 낭만하우스 AR 패키지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니까 지금 집콕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24명의 서울 시민분들이 참석 중이신데요. 채팅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중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배미영님,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여성 배미영입니다. 오늘 스마트워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의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윤성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스마트워크란 영상회의 등 ICT 환경을 이용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기 모기업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제 집 근처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스마트 워크는 점차 확산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올려주신 분이 김주혁 선생님이신데요. 어디 계실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욱인데요.
저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송영희 선생님이 수강하신 수업 중에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는 어떤 강의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구글 클래스룸하고 그다음에 줌 수업 저는 추천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가장 체계화된 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줌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줌만 알아도 리모트 미팅이라던가 웨브엑스 같은 것도 다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줌 전 추천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경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는데요. 나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허우경입니다. 예, 재택근무의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택근무 노하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미란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근무 시간을 첫 번째로 잘 지켜서 본인이 설정한 근무 시간에는 가족들한테 배려를 요청해서 그 시간은 잘 지키는 걸로, 그다음에 일과 가정 생활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계획해서 그 순서대로 잘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잘 지켜서 하루의 일과를 잘 진행하는 거, 속옷이나 잠옷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지 않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직장 동료들과 예전보다 더 많이 자주 소통하는 거를 잘 하신다면 슬기로운 재택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온라인 방청객과 답변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 워크를 실현하고 경력 개발을 통해 경력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레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장에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과 24명의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과 함께 경력 단절 예방 캠페인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구호를 함께 외쳐보실까요?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